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거주하고 있는 오바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출국해서 이제 이곳에 도착한 지 딱 2주째 되는 날인데요. 어떤 목적에서든지 아일랜드 생활을 좀 염두에 두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지난 2주간의 생활과 어, 아일랜드 어학연수의 목적, 그리고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라던가 계획 같은 거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현재 8개월짜리 학생 비자, 그러니까 학생의 신분으로 아일랜드에 입국을 해 있는 상태고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25년 하반기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신청을 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서도 한국에서 받아서 들고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와 워킹홀리데이 비자 두 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은 학생 비자로 입국을 해서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저의 목적은 일단 아일랜드에서 대학원에 합격하게 되는 것이지만, 어, 이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어학원 연장해서 학생 비자를 연장하게 될지, 아니면은 대학원에 합격을 해서 이제 대학원 신분으로 이제 이곳에 머물게 될지, 아니면 또는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중간에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유자로서 지내게 될지, 이 부분은 이제 첫 6개월 정도 이내에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저는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나이가 좀 많은 편이고, 남들보다 좀 늦은 나이에 어학연수를 떠나오게 될 만큼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좀 학업적 성취 부분이에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어학연수라는 큰 결심을 하고 해외살이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가시적인 자격증이라던가 눈에 남을 만한 증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캠브리지와 아이엘츠 이렇게 두 가지 영어 시험을 어, 취득을 하는 것이 제 목표인데, 캠브리지는 CA 레벨을 취득을 하는 게 목표고요. 아이엘츠는 이미 제가 그로부터 3주 전에 취득한 아이엘츠 점수가 6.5점이에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7.0이나 7.5까지 점수를 좀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좀 빠른 영어 말하기나 일상 영어 대화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버스에나 뒷자리 사람들, 앞자리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영어, 대충, 아, 이런 말을 하는구나. 아니면은 뉴스 화면이나 영어로 된 드라마 같은 거를 볼 때 그렇게 힘을 빡 주고 있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술술 들었을 때 내용을 이해하게 될 정도의 영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실용적인 영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제 두 번째 목표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과연 내가 해외살이나 낯선 환경에 사는 것에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좀 요 어학연수 기간 동안에 해소를 하고 좀 경험을 해나가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왔고요. 제가 어학연수를 결심해서 떠나게 됐다는 것을 주변에 좀 많이 늦게 알린 편이긴 해요.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왜 하필 아일랜드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제 마음속 한구석에 있는 유럽살이에 대한 로망이 저의 마음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살고는 싶은데 말이 통해야 되니까 영어를 쓰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하고 보니까 영국이랑 아일랜드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 자기 혼자서 파운드를 쓰기도 하고 아일랜드보다 물가가 너무 비싼 부분도 있고 자유로운 유럽 여행에 아일랜드가 조금 더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인이 많이 없는 곳을 가고 싶었어요. 영어를 잘 하고 싶고 영어를 빨리 늘리려면은 이제 영어를 쓰는 환경에 스스로를 최대한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영국은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많이 발달해 있고 한국인들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한국인을 찾아다니고 한국어를 쓰고 싶어 하고 의존하고 싶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교적 한국인에게 좀 덜 알려진 아일랜드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2주간 저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을 좀 큼직큼직한 사건 위주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등교, 그다음에 장기 숙소 뷰잉, 그다음에 IRP 인터뷰 예약 잡기, 그다음에 스튜던트 트립 카드 신청 및 발급, 이렇게 네 가지 큰 이벤트가 일어났었던 일들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어학원은 한국에서 유학원들이 이제 IH 어학원이라고 소개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오기 전에 정말 정말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많은 유학원들을 방문해서 상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일랜드로 가기를 결정을 한 이상 어떤 어학원이 나에게 잘 맞을까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험, 캠브리지와 아이엘츠를 잘 가르치는 곳이고, 면학적인 분위기이며, 학교에서 그 시험을 응시를 할 수 있느냐, 그런 협약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한국인이 많이 없느냐 이런 몇 가지 조건이 마음속에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학원들을 많이 상담을 다니니까 유학원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권하는 현지 어학원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메랄드, 아틀라스, 그다음에 CES 이렇게 대어학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 여긴 안 가야겠구나. 여기 가면은 한국인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들에게 의존할까 봐. 그 학원들이 나쁘다던가 그 학원을 추천한 유학원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한국인 학생들이 많은 곳에서 영어를 배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한국어로 수다 떨고 싶어질까 봐 나를 못 믿어서 그 학원들을 제가 마음속에서 제쳤다는 것입니다. 좀 면학적인 분위기가 강하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몇몇 유학원에서 듣고 IH 어학원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C1 클래스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토익 900에서 10점 정도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점수를 제가 한 5년에서 6년 정도는 유지를 쭉 했었고요. 출국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노베이스 상태에서 2달 동안 바짝 학원을 다녀서 IELTS를 6.5점을 찍고 넘어왔는데 그래서 요 정도의 레벨인 저는 학원의 이제 8단계 클래스 중에 끝에서 두 번째인 C1 클래스를 듣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반도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뭔가를 물어보거나 되게 어려운 단어를 막 이렇게 던져요. 이거 아는 단어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는 단어는 반 학생들 거의 모두가 다 알고요. 제가 모르는 단어면은 14명 중에서 10명이 모릅니다. 선생님 또 열심히 설명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점으로 봤을 때, 클래스 분반은 꽤나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교직원들이 업무 처리가 굉장히 빠르고, 제가 제기한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해 주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학원 시설이 이빨 나간 조명을 바로바로 바꿔주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한두 가지 아쉬운 점,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좀 적다? 약간 그런 느낌. 건물 자체는 깔끔하지만, 뭔가 한국에 있는, 한국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장기 숙소 뷰잉이에요. 제가 1월 17일 토요일 날에 아일랜드에 도착을 해서 1월 19일 월요일 날 어학원 첫 등교를 했고 월, 화, 수, 목 이렇게 첫 평일 동안은 09시부터 13시 15분까지 이제 4시간을 어학원에서 보내고 난 다음에는 그냥 계속 하루에 최소 2군데에서 최대 4군데까지 매일매일 집을 보러 다녔었던 것 같아요. 집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뭐 직방, 다방 이런 것처럼 아일랜드에도 다프트라는 부동산 어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거기서 집을 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다프트 어플에서 제가 원하는 조건의 집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보다 막 홈스테이닷컴 이런 데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여기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더블린 어코모데이션스 아일랜드라는 그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요. 6.6만 명 정도 되는 되게 큰 페이지인데 여기에 대간 집주인들이 사진 막 올리면서 약간 이런 집의 조건 이렇고 막 위치 어떠고 막 그러니까 세입자를 구하는 사람들이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둘러보면서 몇 군데 정도 이제 세이브를 해놓고 한 발 나아가서 나는 대충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조건의 집을 찾고 있고 나의 가용한 예산은 월 최대 몇백 유로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직접 제가 글을 써서 게시를 했더니 이틀 동안 페이스북 메시지가 한 13, 4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제가 글을 올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보낸 그런 글들을 걸렀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조금 나누다 보면 걸러지잖아요. 그래서 13, 4개 페이스북 메시지 중에 최종적으로는 6군데의 뷰잉을 가게 됐고요. 이렇게 정말 열심히 뷰잉을 한 덕분에 저는 입국한 지 7일째에서 8일째 되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의 집을 보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뭐든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도박을 했어요. 처음에 아일랜드 도착하자마자 첫 일주일을 그냥 호스텔만 잡았거든요. 일주일 안에 나는 무조건 집을 구하겠다 집념으로 열심히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한국에 있는 유학원에서 직접 연계하는 홈스테이에 살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유학원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저는 제가 원하는 바를 이뤄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 그 아일랜드에서 초기 정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집 주소이기 때문에 초반에 안 그래도 막 적응하느라 바쁘고 뭐 학원 다니고 뭐 하고 막 정신없는 와중에 집까지 구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되게 버거운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유학원과 이야기를 나눌 때 유학원에서 직접 컨택하는 홈스테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지 어학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초기 기간 동안에 뭐 각종 우편물을 받고 그러는 것에 있어서 안정된 주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미리 한국에서 결제를 하고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그냥 내가 혼자서 2주 안에는 알아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난 그 돈 주고는 그 정도 거리 통학하는 집에서는 못 살겠다라고 느끼시는 분이라면 저 같은 결정을 하셔도 되겠지만 조금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은 유학원에서 권유하는 방법도 충분히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 저는 실드를 치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속을 태우는 IRP입니다. IRP가 RC Residence Permit이라고 그냥 거주 허가에 대한 인터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거주증을 이제 받고 싶어서 대기를 하려는 저 같은 우리 외국인들은 한참 널려 있는데 행정 시스템의 한계로 이게 수용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예약 잡기가 빡세더라고요. 저는 아일랜드에 입국한 지 13일째 되는 날에 IRP 인터뷰를 하게 되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해서 이심을 작동을 시키는 그 순간부터 핸드폰 붙잡고 그냥 하루에 최소 5번, 저는 알람 맞춰놨어요. 실질적으로는 하루 7번을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 IRC 이미그레이션 홈페이지 들어가서 계속 로그인, 로그아웃 하면서 그냥 한 번 잡아놓은 약속을, 저는 첫 약속이 입국일로부터 딱 2달 뒤인 날이었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재접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막 4일 뒤 날짜가 딱 비어요. 그러면은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클릭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는 언제 뭐 취소표가 풀린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집념과 광기와 끈기를 가지고 그냥 하루에 6번, 7번씩 계속 들어가면서 수시로 리스케줄을 시도하는 게 날짜를 일주일이라도 땡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입국일로부터 90일 안에 IRP 인터뷰를 완료하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 이게 워낙에 예약 잡기가 힘든 걸 아니까 90일보다 조금 넘기더라도 이 사람이 리스케줄을 시도한 기록이 있으면은 불체자로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날짜가 너무 늦게 잡히더라도 너무 불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1주차의 마지막 이벤트로는 스튜던트 립카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약간 립카드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티머니 교통카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어덜트가 있고요. 만 25세인가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그 영 어덜트용 립카드가 있고요. 저 같은 이제 학생 비자의 신분, 나이가 일반적인 그 학생의 나이나 영 어덜트 나이가 아니더라도 학생의 신분으로 아일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튜던트 립카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립카드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국제 학생증이나 어학원 그 막 학비 납부 영수증 이런 걸로 인증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리셉션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트래블 카드를 발급을 하기 위한 서로 출력한 종이와 거기 학원 교직원의 자필 서명 그리고 학원에서 그 서류를 발급해준 날짜가 찍힌 그 도장꽝 그 종이 한 장을 주는데 그걸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니까 이제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퍼밋 됐다라는 메일이 도착하면은 그로부터 하루만 더 있으면은 이제 너 카드 그 근처에 버스 오피스나 아니면 트리니티 대학교 센터 가가지고 너 이거 네 카드 발급 받아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일로부터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이틀이나 3일 정도 이내에는 카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청한 거를 받아서 2주차 때부터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700원이니까 우리나라 그냥 교통카드 한번 삑 하는 금액이랑 거의 똑같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스튜던트 립카드의 유효 기간은 제 학생 비자의 만료일이 속해 있는 그 달 말일까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2주차에 일어났었던 일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 토일, 그리고 이번 주 월, 화, 수, 목, 오늘 금요일까지 있었던 일들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제가 이제 장기 숙소를 구해서 이사를 왔다는 거. 더블린에 들어오게 된 1월 17일 토요일로부터 딱 일주일이 지난 1월 24일 토요일 날 오후에 제가 이사를 지금 있는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부부, 이제 6살짜리 남자 어린이 한 명, 집주인 가족과 제가 이제 세입자로서 같이 사는 그런 형태로 지내게 됐고요. 방 문을 여는 순간부터 어학원 반의 문을 여는 데까지 정확하게 30분 걸리더라고요. 체감상으로는 잠실에서 강남역에 대학교 때 이제 알바 다녔었던 딱 그 정도 거리였어서 힘들지는 않은 거리인 것 같습니다. 시티센터 쪽 더블린 원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싱글룸을 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이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집을 결정할 때에 집주인과 꼭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나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어서예요. 일단은 이제 쉐어룸인지 싱글룸인지에 따라 좀 다르고요. 더블린 집세 넓게 봤을 때는 한 650유로에서 900유로 사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환율이 1유로가 한화 1,720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112만 원에서 155만 원 정도 사이입니다. 너무 비싸죠? 그래서 현지인들도 알고 있고 다른 외국인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좁히자면 700유로에서 800유로 그 빌 포함 금액,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자면은 120만 원에서 137만 원 정도 그 사이 금액이 제일 흔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집을 볼 때 좀 조심하거나
참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집과 어학원 또는 알바하는 곳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쪼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교통수단의 다양성이에요. 약간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그 도시 계획상 정부나 이제 이런 곳에서 운행을 중단을 하는 경우에 나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다른 교통수단이 몇 개나 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더블린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구석진 곳에 있는 경우에는 집 앞에서 시내로까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버스 하나밖에 없는데 갑자기 그 버스가 운행을 안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대비책이 있어야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주인한테 자세히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집주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빌입니다. 전기세나 뭐 수도세 이런 것처럼 이제 지금 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집주인의 이름을 확인을 하고 그 이름으로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공과금 청구서가 왔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보증금 사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 각종 상황으로부터 1차적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자 이제 각종 우편물을 받을 때에 확실하게 인증된 주소를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집을 뷰잉을 하러 갔을 때 집주인에게 비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었을 때 예비 세입자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좀 미적미적거린다던가 수상한 기세를 보이는 사람이라면은 그 집은 마음속에서 좀 보류를 해 두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곰팡이예요. 어 아일랜드 날씨와 영국 날씨가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습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습하고 제가 온 2주 동안에 비가 하루에 한 번도 안 내렸었던 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많이 습하고 도배장판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젠지 아니면은 이 방에 곰팡이가 생겼었다가 리뉴를 한 기록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그래도 좀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겉보기에는 깨끗한데 이제 내가 나갈 때쯤에 이제 나의 관리 소홀도 있겠지만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습함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겼을 때 내가 당연히 물어주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겼었던 역사가 이 방에 있는지 주인한테 좀 그래도 물어게 심적으로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집을 소위 말해서 거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네 가지는 이제 집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방을 쉐어하거나 집을 쉐어하는 것이다 보니까 공공의 편의를 위해서 집주인이 설정한 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금 시간이라든지 뭐 샤워 제한 시간이라든지 샤워 자제 시간 또는 세탁기나 키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자제를 해달라라는 식의 집에 관한 규칙이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충분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지만 어떤 룰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집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야기를 미리 잘 나눠야지 나중에 들어왔는데 이런저런 룰 때문에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은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요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깜빡한 게 흔히 제가 더블린에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더블린에도 우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약간 더블린에서도 2, 4, 6, 6W, 8, 10, 뭐 12 이 정도 동네까지는 괜찮다. 그래도 막 더블린 한 6 정도까지는 뭐 통근이 좀 용이하다. 뭐 더블린 3, 5, 7은 조금 피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갔어요. 근데 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더블린 5 지역이거든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동네는 딱 뷰잉을 하러 가기 전후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뷰잉을 낮에 가는 것도 좋지만 저녁 시간대 뭐 6시, 7시 집주인이라든가 이제 나에게 집을 보여주는 사람의 프라이버시나 저녁 시간을 너무 방해하지 않는 시간대인 해가 진 시간에 방문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가로등이 너무 없는다든가 뭐 분위기가 좀 흉흉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짝수 구역일 필요는 없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조건의 집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했었던 일은 이제 레볼루트 계좌를 개설하는 거였어요. 레볼루트 계좌는 온라인 은행의 계좌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뭐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이유는 이제 제가 집주인과 뭐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구두로만 컨택을 하고 집을 부잉을 한 거였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보증금을 주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한테 보증금을 줬다는 증거를 남겨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계좌가 없으니까 집주인한테 그 하루 정도 그 도움을 받아서 계좌를 개설을 하고 그다음 이제 이사를 하고 난 직후에 그날 밤에 이제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이 레볼루트 계좌를 개설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이미 IRP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거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가진 거라고는 그냥 여권 번호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런 경우에는 이제 비자 플러스 패스포트라는 옵션을 선택해서 본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인 인증 절차가 굉장히 사람 힘들게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근데 이제 이번에 있으면은 이번에
이 공항 입국할 때 이미그레이션 오피서가 써준 그 공항에서 찍은 그 입국 스탬프가 있어요. 그 스탬프번을 펼쳐놓은 채로 거기다가 증거 사진 하나 올려놓고 사진과 글자가 모두 다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이게 또 분명히 글씨랑 다 보이고 막 순간을 막 이렇게 해서 방에 안에 찍으려고 오만 날려서 그냥 너의 사진이 안 보여, 너의 글씨 안 보여, 그래서 제가 한인 단톡방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 한두 번만에 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가지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 열 몇 번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바쁘신 분들은 컨택트 어스 같이 고객 센터가 있더라고요. 뭐 채팅봇 이런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서 내 서류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 좀 빨리 검토해서 진행을 시켜달라고 그 찡찡거리면은 빨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신 분들이 몇몇 있다고 저한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식하게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였었던 IRP 인터뷰, 거주 허가증 발급을 위한 이민국 센터 방문이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그렇게 아이리시 이미그레이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집령과 관기를 통해서 이제 약속을 잡으면은 이제 리스케줄을 해서 날짜가 바뀔 때마다 계속 컨필메이션 메일이 오는데 거기에 이제 나의 고유의 예약 번호와 이제 내가 이민국에 인터뷰를 가는 그 날짜에 내가 챙겨가야 될 것들을 적어놓은 그 링크 그리고 무슨 파일이 하나가 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을 열어보면은 거기서 이제 나의 주소나 나의 풀네임과 관련된 사항들을 적는 양식이 있어서 그거를 타이핑을 해서 프린트를 해서 그거를 반드시 들고 가야 돼요. 그거랑 이제 링크에 접속을 해보면은 이제 워킹홀리데이 스탬프 1, 학생 비자 스탬프 2 이런 식으로 나의 비자 종류에 따라서 챙겨가야 될 서류들이 뭔지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잘 적어놔줬어요. 그 서류들이랑 3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5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긁을 수 있는 카드를 들고 가야 됩니다. 현금 안 된대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갔었던 목요일 오후 이제 2시 반까지 갔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건물에 입장한 순간부터 건물 밖으로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하게 30분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만큼 그 사람들을 응대하는 창구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기다리면은 다 이렇게 알아서 빨리빨리 다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집 계약 당시에 이제 확인을 하라고 했었던 집주인 이름의 빌, 공과금 납부서 이때 좀 중요한 빛을 발휘를 합니다. 네, 그 이민국 직원에게 내가 양식에 적어서 타이핑한 이 주소가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하고 있고 존재하는 거주국의 주소인지를 직원이 한자로 바라면서 내 전화번호 확인해보고 이거 막 컴퓨터가 유효한 거 뭔지 확인해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호스텔이나 호텔 같은 임시숙소에 머물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IRP 인터뷰가 잡힌 날에는 유효한 거주 목적의 주소를 반드시 확보를 하고 가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가 있었던 거는 이제 PPSN 인터뷰를 이제 날짜를 확정했었던 일이 있어요. 이게 PPS가 뭐냐면은 그 이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허가증이거든요. 그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학생 비자 소지자도 일주일에 최대 20시간까지 그리고 6월부터 9월까지는 일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이신 분들은 1년 내내 주 최대 40시간까지 파트타임 잡을 하실 수 있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저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학생으로서도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PPSN, 그러니까 PPS 넘버라고 하는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IRP처럼 따로 인터뷰를 하고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월 29일 날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고 다음 날인 오늘 1월 30일 날에 이제 약속 날짜 확정 메일을 받았는데 오늘로부터 열흘 뒤인 2월 9일 날짜로 방문일이 설정. PPS가 참 딜레마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 원래는 엠플로이가 면접을 봐서 엠플로이어의 마음에 들면은 엠플로이어가 나의 SN을 발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해주게 되는 게 정상적인 루트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엠플로이어의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소요가 수반되는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PS 넘버를 가지고 있는 엠플로이들만 뽑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모두가 경력자만 찾으면은 경력 없는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어떻게든 일단은 저는 인터뷰를 그냥 어찌어찌 잡아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날짜에 마음대로 방문을 해서 우리나라 그 주민센터처럼 바로바로 일처리가 되는 건 아니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일랜드 현지 번호를 좀 개통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휴대폰을 이제 장기 일시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 아일랜드의 물리적인 유심을 사서 끼워넣고 이곳에서 이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고모 모바일이라고 하는 회사 걸로 구매를 했고 월 14.99유로 정도 되는 금액의 요금제를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원래 SK 그 5G 청년 48,000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티월드 들어가서 그렇게 설정을 해서 저의 그 해외 장기치에 대한 증거 그 비행기 티켓 사진을 찍은 것을 제출을 해서 그게 인정이 받았고요. 한국에서 온 이제 문자 메시지만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제 한국 문자로
뭔가 인증번호를 받거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 그 문자들은 다 도착을 하면서 이제 한 달에 5,500원 요금만 그냥 일시 정지 요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태여서 한 달에 사용하게 되는 통신 비용은 훨씬 더 저렴하게 그렇게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번 주에 있었던 마지막 일, 오늘 낮 이제 학원에서 잡 스킬스라는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폭풍 같은 2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기초적인 이제 행정 업무는 다 처리를 해 놨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슬슬 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서 제가 이력서라든가 아르바이트에 관한 부분은 사실 한국에서 많이 조사를 해 보지 못한 부분이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가 봤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레주메를 작성하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쓰이는 기본적인 틀을 받아서 이제 나의 이제 전 직장 경력을 어떻게 어필을 할까. 그리고 되게 옛날 거여도 괜찮대요. 대학생 때 있었던 아르바이트 경력도 진짜 하나하나라도 이게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하고 뭐 봉사활동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쁘게 잘 적을지랑 이제 내가 일을 구하는 목적, 뭐 생활비 충당이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학원에서 잘 배운 영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구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고용주가 봤을 때 좀 기특해 보이는 식으로 예쁘게 쓰는 거를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다.' 이런 거를 좀 고용주에게 어필을 해서 좀 기특해 보여서라도 뽑히게끔 그런 신라 같은 꿀팁도 같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오늘 어학원 이제 액티비티 때 배운 것들을 기초로 레주메를 한번 작성해 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약간 미완성본이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것도 몇 장 출력을 좀 해 가지고 다음 주 초반에 좀 시내에서 카페에다가 좀 레주메 드랍을 해 볼까 합니다. 저는 슈퍼 E 성향의 낯가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게 가서 "너네 지금 고용하고 있니? 혹시 매니저를 만나볼 수 있니?"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저의 바빴던 그 아일랜드 더블린 도착 직후 2 주간의 생활을 좀 돌아봤고요. 그래서 2 주면은 적응하기엔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던 저의 타임라인들이 이제 아일랜드에 지금 이제 막 도착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곧 아일랜드로의 출국을 준비하고 계신 뭐 학생 비자 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유지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레주메를 드랍을 하러 다니면서 알바를 구하고 또 이제 학원에 또 다른 반에 들어가서 적응을 하고 이런 모습들로 만나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